요 며칠 꽃샘추위 때문에 조금 잠잠해지긴 했습니다만 이 추위가 이제 가게 되면 다시 찾아오는 게 또 미세먼지죠. 그래서 이제 겨울에는 이제 4만4온이 아니라 4만4미가 공식화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뭐 공식에 따른다면 네. 이번 주말과 휴일에 네. 미세먼지 농도가 또 높아질 것이다라는 맞습니다. 생각을 하게도 되는데요. 우리 일상에 미세먼지의 영향을 참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대기질 개선을 위한 정부의 발빠른 대책을 기대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발빠른 대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를 위해서 우리 지역 오송에 지난해 12월에 환경부가 설치를 했습니다. 네.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인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센터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또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유철 배출량 조사팀장께서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우선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가 우리 지역 충북에 설치되었다고 하니까 무척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국가미세먼지 정보센터가 어떤 기관인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고농도 미세먼지 현상으로 이제 국민적 불안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미세먼지 해결의 시작점인 배출량 산정 결과에 대한 정확성을 높이고 대책의 효과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네. 연구해라라고 하는 그런 지시를 받고 충북 오송에 설치되게 되었습니다. 네. 작년 2월 달에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미세먼지 배출량 산정, 발생 원인에 대한 규명, 정책 효과 분석 등을 위해서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가 이제 네. 설치되게 된 것이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시는데요. 왜 오송에 설치되었을까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오송 같은 경우에는 업무 효율성이 이제 굉장히 높습니다. 세종에 위치한 환경부, 국조실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 등과 긴밀하게 협조 체계를 유지하면서 네.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노력에 집중을 할 수 있다라는 점이 이제 부각이 되었고요. 또 접근성이 좋습니다. 광역 교통망이 원활해서 각 지역의 전문가들이나 지자체, 유관기관들과 연계해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위치적 고려가 있었던 네, 것이죠. 오송력이 있다는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네. 자, 이렇게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가 이제 문을 열게 되면서 무언가 효과적인 대응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센터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까? 센터의 역할은 크게 세 가지로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는 배출량 정보에 대한 관리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미세먼지 발생 원인이 어떻게 되냐에 대한 그런 원인 규명 부분.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정책 효과에 대한 예측과 평가하는 그런 역할입니다. 첫 번째 배출량 정보 관리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배출량 통계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누락된 배출원들을 발굴한다던가 아니면 국내 실정에 적합한 배출 개수를 개발하는 등 어디에서 얼만큼 미세먼지가 네. 이제 나오는지를 밝혀내는 역할이고요. 두 번째 발생 원인 규명 같은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그런 배출량 자료를 기초로 기상 그리고 미세먼지 성분 자료 그다음에 인공위성 자료 등 여러 가지 기관에서 생성되는 그런 정보를 수집하고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미세먼지 발생 원인을 이제 밝혀내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발생 원인이 이제 밝혀지면 네. 그에 대한 이제 대책이 필요할 텐데요. 그 대책에 대한 효과가 정말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예측하는 기능하고 그리고 대책이 시행됐을 때 네. 정말 효과적이었는지를 그렇죠. 확인하는 그런 역할을 주로 이제 하게 됩니다. 네. 네. 지난해 12월에 센터가 개소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뭐 지금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앞으로 정말 많은 활동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이렇게 국가기관이 설치가 되면 어떤 과제를 중심으로 하시더라고요. 자, 첫 번째 과제는 지금 어떤 과제를 중점적으로 다루실 예정인가요? 지금 정보센터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네. 일단은 이 팀별로 좀 구분이 돼 있는데요. 정책지원팀하고 배출량 조사팀이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정책지원팀에서는 계절관리제 같은 그런 정책 이행에 따른 미세먼지 배출량이 정말 얼마나 줄었는지를 정량적으로 계산하는 그런 노력을 네. 기울이고 있고요. 그리고 배출량 조사팀에서는 정책 수립이나 이행 평가에 필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그런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대해서 산정하고
검증하고 개선하는 그런 노력들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뭐 뉴스를 통해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12월부터 3월까지가 이제 미세먼지 농도 수치가 많이 높아지는 시기라고 네.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계절관리제, 미세먼지에 관련한 이런 계절관리제를 실시하는 건데, 그럼 이 계절관리제가 무엇이고 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보고 계신 거예요? 예, 우선 계절관리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간 우리나라는 연중 미세먼지 배출을 강력하게 줄여나가는 그런 상시 대책 중심으로 해서 그 미세먼지 개선 노력을 계속 해왔었죠. 그리고 상당 부분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네. 오염도도 점차 조금씩 낮아지고 있는 게 이제 그 분석 결과입니다. 근데 다만 작년 그 국가기후환경회의에서는 지금 상황에 만족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국민 정책 제안을 통해서 계절별로 미세먼지 발생 특성을 고려해서 대책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환경부는 그 국민정책 제안을 이제 수용해서 계절관리제라는 이름으로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집중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요. 즉 시간적인 그런 미세먼지 발생 특성을 고려해서 정책을 한 단계 이제 발전시켜 나가야 되겠다라는 의지의 이제 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작년 12월은 전년과 비교해가지고요. 평균 풍속도 굉장히 낮았고 그로 인해서 대기 정체 일수가 증가하는 등 기상 조건은 실은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볼 때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계절관리제 등을 통해서 뭐 사업장, 뭐 발전소, 그다음에 해운 항만, 수송 부분 전 부분에 대해서 미세먼지 배출이 감소하고 있었던 것으로 저희는 분석하고 있고요. 그 환경부 장관님 지시로 저희 정보센터에서는 정말 그 국내에서 계절관리제를 통해서 배출량이 얼마나 그 감축했는지 네. 그리고 뭐 국외에서 유입되는 그런 미세먼지 그다음에 기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그러면 미세먼지는 어떻게 개선이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그런 일들을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계절 관리제를 통해서 실제로 관리를 할 수 있다라는 결론을 얻은 것인데요. 네. 자, 지난주에 청주에서는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여기서는 어떤 내용이 오갔나요? 국가기후환경회의에서 하는 그런 타운홀 미팅의 목적은요, 그간의 국민정책 제안에 대해서 그 지역 네. 그 주민들께 설명드리고 그리고 앞으로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그런 이제 자리로 알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열렸던 게 그 타운홀 미팅에서 주로 논의된 내용은 충북과 청주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다른 네. 지역에 비해서 이제 높은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 주민과 지자체에서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네, 네. 주요 논의 내용을 다시 이제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서는 미세먼지와 환경에 대한 투자가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서 약간 미흡하다라고 하는 지적도 해주셨고요. 미세먼지 문제는 민, 관, 산, 하기 한꺼번에 같이 노력을 해야지만이 개선이 될 수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아울러서 도민의 그런 의식 조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은 굉장히 높은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요. 네. 그와 반면에 미세먼지에 대한 교육의 기회는 굉장히 작았다. 그래서 미세먼지 교육을 좀 확대해 달라는 그런 의견도 이제 집중적으로 나왔던 것으로 그렇게 네. 확인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회의를 하게 되면 그래요. 이제 현상에 대해서는 알겠고 해결 방안은 뭔데 이런 게 궁금해지는데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해결 방안이 나온 게 있습니까? 그 타운홀 미팅에서 지역 주민들이 이제 의견 제시해 주셨던 직접적인 해결 방안을 좀 말씀드리면 일단 산업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서 지원을 좀 차등화하는 그런 노력을 정부에서 기울여 달라라고 하는 의견을 좀 주셨고요. 그다음에 자동차 등 그런 수송 부분에 대해서는 저마모 타이어의 그런 이용을 의무화한다든가
그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나 전기버스 전환 등에서 이제 국고 지원을 하는데 그런 국고 지원을 좀 확대해 달라고 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주변 생활에서의 미세먼지 해결 방안과 관련해서는 네. 소각장 같은 곳에서 그 불법 배출이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도록 그 불씨 감독을 강화한다던가 그런 그다음에 도시 숲 같은 것을 설치해서 미세먼지를 차단하는 그리고 개선 효과를 좀 극대화할 수 있는 노력을 네. 기울여 달라는 그런 의견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사실 그동안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배출원과 배출량이 정확히 파악되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좀 많은 분들께서 이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 대한 실효성, 이 문제를 좀 불거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현재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계신가요? 미세먼지 저감과 관련된 그런 개선 노력은요, 몇 가지 그런 그 단계에 거쳐서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 미세먼지 농도를 저희가 측정을 해서 정말 개선 노력이 필요한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배출량을 산정을 정확히 해서 어디에서 얼마만큼 나오는지를 파악하고 그걸 이용한 그런 원인 규명이 이제 필요하겠죠. 그리고 대책 마련하고 평가하는 그런 네. 체계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저희 정보센터에서는 배출량 정보에 대한 정확한 산정, 계산 그리고 그걸 이용한 그 자료를 이용한 원인 규명에 집중을 네. 하고자 합니다. 그 배출량 산정 결과에 대해서 개선하는 것은 실은 누락 배출원에 대한 발굴 그리고 배출 개수에 대한 현실화 등을 통해서 어디에서 얼마만큼 나와서 영향을 주변 지역에 미치는지를 파악하는 네.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까지 1999년에 개발된 그런 시스템을 이용해서 저희가 배출량을 산정하고 있는데 실은 굉장히 노후화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최신 시스템으로 좀 개선을 해서 좀 더 정확하고 과학적인 배출량 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네. 그리고 그렇게 이제 산정된 배출량 자료라든가 원인 규명 결과들은 실은 그 가능한 모든 자료를 국민들에게 제공해 드리고 미세먼지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드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충북 지역 얘기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뉴스를 통해서 보니까 지난해 초미세먼지 농도가 전국에서 가장 높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그 유입량이 한 70%가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이다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 내용입니까? 예, 2019년 미세먼지 농도를 저희가 좀 시도별로 들여다보면 전국 평균은 한 23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네. 근데 실제로 그 충북 지역은 그 23을 뛰어넘어서 28 정도 수준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평균 오염도가 높았던 거와 같이 그 나쁨 발생 일수도 네. 83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던 것이 사실이죠. 최근 수용 모델 등을 이용해서 지역별 기후도에 대한 연구가 이제 진행 중에 있는데요. 일부 연구 결과를 저희가 들여다보면 충북 지역의 경우 외부 기후도가 약 한 72% 정도 수준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결과에 대해서 보고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외부에서 많이 들어오는군요. 네. 네. 근데 이제 하지만 그게 단편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것이 네. 그런 수용 모델 등을 이용한 분석이라는 것은 측정 결과, 그다음에 배출량, 그리고 기상 자료 등을 이제 입력해서 저희가 네. 분석을 하게 되는데 그런 입력 자료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존재하고요. 그 국외 영향이나 기상 효과에 대해서 조금 정량화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좀 더 세밀한 분석을 통해서 결론을 내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다만 이제 충북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수도권이나 충남 지역 같이 이제 다량 배출하는 그런 지역이 주변에 있다 보니까 좀 미세먼지로부터는 외부 유입이 좀 걱정이 되는 그런 지역이기는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네. 저희 정보센터에서는 이 충북 지역도 그렇고 다른 이제 고농도가 주로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서 지역 맞춤형 원인 규명을 통해서 그 대책을 마련하실 수 있도록 네. 그런 분석 결과들을 제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네. 이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서 국가적인 노력도 필요하지만 개인적인 노력도 분명히 필요한데 저희들이 좀 할 수 있는 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좀 참여할 수 있는 일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실은 과거에는 고농도 초미세먼지에 대한
그런 상황이 일상적으로 발생하던 시기에는 눈에 보이는 그런 대형 배출원에 대한 감축 노력만으로도 일정 부분 미세먼지 개선을 기대할 수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하지만 최근에는 대형 배출원에 대한 감축 노력만으로는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고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가정이나 국민 생활 속에서 미세먼지에 대한 감축 노력이 필요한 시기가 된 것이죠. 그래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실은 개개인의 노력에 대해서 저희가 좀 들여다보면 뭐 자가용의 사용을 좀 최소화한다던가 아니면 냉난방에 대한 온도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그런 노력이 이제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고요. 하나 더 제가 꼭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고농도 계절 관리 기간, 즉 이제 겨울철이 되겠죠. 겨울철에 굉장히 이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데 그 기간에는 농업 잔재물이나 생활 폐기물에 대한 불법 소각은 꼭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부탁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그냥 예전에는 뭐 쓰레기를 태우고 이렇게 많이 했는데 이게 참 안 좋은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생활 속에서 내가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는 대책들 우리 도민 여러분들께서 좀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센터가 계획이 있을 겁니다. 어떤 계획이 있는지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정보센터의 향후 계획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환자가 병에 걸리면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고 진단 후에 처방을 받아서 병을 고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미세먼지도 좀 그런 프로세서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세먼지라고 하는 병에 걸리면 그걸 고치기 위해서 검사, 진단, 처방은 배출량 산정, 발생 원인에 대한 규명, 그리고 대책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배출량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그다음에 대기질 영향 예측에 대한 연구를 체계적으로 추진해서 정확한 처방이 내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노력하려고 하고요. 아울러 정보센터에서 작성된 모든 자료는 기본적으로 대국민 공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이 알고 싶어하는, 그다음에 알고자 하는 그런 정보를 제공해 드리려고 노력을 이제 계속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정보센터에 많은 관심을 좀 부탁드리고요. 미세먼지 개선에도 적극적인 동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미세먼지가 과거에 없다가 생긴 건가요? 아니면 있었는데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된 건가요? 미세먼지는 실은 과거에서부터 저희 생활 주변에 늘 항상 같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정답일 것입니다. 다만 이제 2013년, 15년 이후에 초미세먼지에 대한 건강 영향이 좀 상당하다라고 하는 이제 WHO의 발표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거와 맞물려 환경부에서는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주자라고 하는 의지로 미세먼지 예보제를 시행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많은 정보들을 이제 국민들이 직접 생활 속에서 득할 수 있었고요. 그러면서 많은 관심이 증가되면서 불안감도 같이 증가했던 것이 사실이죠. 이제 그렇게 되면서 국가 미세먼지 정보센터가 이제 오송에 자리를 하게 된 것이었군요. 앞으로 많은 활동 또 좋은 활동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충북 오늘을 후에서는요 국가 미세먼지 정보센터 유철 팀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아유선 리포터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내일 충북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되어 있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네. 꿈을 연주하는 아이들, 꿈을 지휘하는 선생님, 그들이 선사하는 하모니를 내일 전해드립니다. 전국 민방 네트워크 소식으로는 세 가지가 크고 세 가지가 아름다운 땅 전남 구례로 남도 여행 떠나보시죠. 문화플러스 시간에는 제8회 충북 청소년 국악단 정기 연주회 꿈꾸는 악동 공연 소식과 쉐마 미술관 소장 작품 특별전 다양성 언어로서의 현대미술 소개해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꽤 많이 뒤숭숭하고 혼란스러운 이때에 보이스피싱 피해가 또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 문자 내용을 좀 소개해드리면요. 국내 우한 폐렴 급속도로 확산이 되고 있다. 그래서 접촉자와 감염자의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링크가 연결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요. 코로나 전염병 환자가
이 고속도로에 가서 수많은 사람들을 이제 접촉을 했다. 그래서 이 접촉한 그 고속도로 휴게소가 어딘지 확인해 보기라는 글과 함께 그 인터넷에 연결될 수 있는 링크가 있다고 하니까 이걸 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보이스피싱 사기 막아야 될 텐데요. 예를 들어서 문자가 왔을 때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게 되면 앱이 설치된다거나 네. 또는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고 합니다. 방법은 혹시 나도 모르게 앱을 설치할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절대로 비밀번호를 입력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네, 각별히 좀 주의를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